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일본 시인 신카와 가즈에의 겨울 벚꽃에 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독부터 들어보시죠. 겨울 벚꽃. 신카와 가즈에. 남자와 여자가 깨진 냄비에 고친 뚜껑처럼 인연이 맺어져 다음 날부터 벌써 반찬 냄새에 찌들어가는 건 싫은 일입니다. 당신이 종류의 종이라면 나는 그 종소리이고 싶다. 당신이 노래의 한 구절이라면 나는 대구이고 싶다. 당신이 하나의 레몬이라면 나는 거울 속의 레몬. 그렇게 당신과 조용히 마주 앉고 싶다. 중략. 눅눅한 이불 냄새가 나는 눈꺼풀처럼 무겁게 차양이 드리워진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 해서 무엇을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세요. 한 쌍의 인형처럼 우리가 나란히 앉았던 돗자리, 그곳만 밝게 해가 지지 않아 끊임없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낭독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생소한 시인인 것 같죠. 이 시집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헌책방을 들렸는데 거기에서 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시의 마음을 읽다 하는 책이에요. 저자가 누구냐?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여성 시인인데요. 이바라기 노리코 하면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또 그리고 대표적인 친한파 일본 지식인이죠. 이바라기 노리코는 약사였는데 시인으로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세계적인 반전시라고 하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와타시가 이치방 기레이다tta 도키를 발표를 한 시인이고요. 윤동주를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해서 선양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글 유행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내어서 많은 일본인들을 공감하게 한 분이기도 하죠. 일본 최고의 현실주의 시인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김수영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세계적인 반전시,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저서 시의 마음을 읽다에 나오는 한 편의 시가 바로 겨울 벚꽃인데요. 신카와 가즈에라고 하는 여성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일부만 인용했는데요. 시작된 부분을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누군지, 여자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여자는 이 시의 화자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깨진 냄비에 꽂힌 뚜껑처럼 인연이 맺어져 다음 날부터 벌써 반찬 냄새에 찌들어가는 건 싫은 일입니다. 어때요? 사랑인가 결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게 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사랑인가 결혼인가? 결혼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을 눈을 뜨게 한다. 사랑은 맹목이요, 맹목적인 것이요. 결혼은 개안이다. 눈을 뜨게 한다. 인생의 눈을 뜨게 한다. 현실의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이 영어 속담은 결혼을 중시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긴 속담 내지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젊을 때 이것을 굉장히 믿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혼에 대한 지나친 가치 부여 때문에 제가 좀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게 마련이죠. 그런데 또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의 감정을.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네요. 제가 신춘문예 당선되던 해 1990년에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문화부 장관이 밥 한 끼를 내고 다과를 내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부 공간에서요. 그때 문화부 장관이 평론가로 유명한 이어령 선생이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하면 사랑의 환상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자신은 모든 글쓰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소설도 쓰고 비평가니까 평론도 했고 수필도 썼고 또 희곡도 썼고 시나리오도 썼다고 합니다. 안 쓴 게 딱 하나, 유일하게 안 쓴 게 시인데 언젠가는 자기는 시를 쓸 것이다. 시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시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 진작부터 시를 쓰게 되면 시에 대한 무슨 사랑의 감정이 싣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두고두고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시는 사랑의 환상과 같은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시를 쓰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시집 한 몇 권 내었습니다만 좀 더 기독교로 일관한 시가 되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있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시쓰기는 사랑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끼고 아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그 산문들은 현실을 눈뜨게 하고 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환상에 취해져 있다가 결혼한 순간부터 사랑의 환상은 깨지게 마련이라 합니다. 그분의 비유적인 표현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순간부터 파자마 입은 모습, 구공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사랑의 환상이 팍 깨진다고 하는데 이번에 파자마를 많이 입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구공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구공탄 구멍이 9개인 연탄인데 우리는 뭐 20개 되는 연탄을 봤지 구공탄을 본 일이 없죠.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사랑의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결혼 안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랑의 환상에 도취될 때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맺어진 또 인연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을 시인은 깨진 냄비에 꽂힌 뚜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다음 날부터 이 남녀가 사랑의 환상을 깨고 반찬 냄새에 찌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이런 게 좋다. 현실을 틀을 벗어난 어떤 관계, 현실의 프레임을 벗어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네요. 당신이 종루의 종이라면 나는 종소리이고 싶다. 종과 종소리의 관계. 참 적절한 표현이죠. 당신 노래 한 소절이라면 나는 대꾸이고 싶다. 노래와 노래, 소절과 소절의 어떤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대꾸. 대꾸란 말은 시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음악에서는 별로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대꾸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레몬이라면 나는 거울 속의 레몬.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마주 앉고 싶다. 당신이 레몬이라면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레몬이 되고 싶다. 했으니까 굉장히 앞의 두 개의 비유보다 더 적절하면서 문학적인 비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눅눅한 이불 냄새가 나는 눈꺼풀처럼 무겁게 차양이 드리워진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 해서 무엇을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의 그 눅눅한 이불, 우리는 별로 눅눅한 이불이 없습니다. 일본은 습도가 높아서요. 이렇게 눅눅한 이불 냄새 나는 어떤 생활 속에서 한 지붕에 살 수가 없다 해서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같이 안 살아도 된다, 당신과 내가. 보세요. 한 쌍의 인형처럼 우리가 나란히 앉았던 돗자리. 이 돗자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돗자리 우리말인데 이것을 일본말로 바꾸면 다다미가 됩니다. 다다미. 정확한 발음을 하면 다타미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두 남녀가 다다미로 된 무슨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밝게 해가 지지 않아.
우리가 있는 자리만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끊임없이 벚꽃 잎이 흩날리는 그런 돗자리에 우리는 지금 앉아있다. 그러면 이바라기 노리코 선생의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시의 마음을 일단 이거 일본서 사온 책이라고 했는데 이 사오고 나서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시의 마음을 읽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옮긴 이는 조영렬이라는 분이네요. 시인이 읽어주는 40편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해설이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은. 자, 그분은 이 시를 해설하면서 그 견해가 재미가 있는데요. 나와 당신은 공인된 사이가 아니다. 삼각관계가 아니면 사각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으면 삼각관계죠. 두 사람 다 배우자가 있으면 사각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배우자가 있는 그런 관계 같으네요. 그리고 청춘의 열정을 지내온 중년의 사랑입니다. 뭐 나이 아니야 그저 40대이거나 50대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벚꽃의 사랑. 벚꽃은 봄에 피지 겨울에는 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핀 사랑, 철진한 사랑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이바라기 노리코의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상대의 존재를 의식하고 나날의 삶에서 상대에게 어울리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는 내용의 시다 했으니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실의 틀에서 좀 동떨어진 형태의 사랑이다. 여자가 하소연하는 투로 서여져 있지만 이 시의 성격은 이제적이고 투명하고 맑다. 그리고 산뜻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동시 같은 느낌을 주고 또 이게 원문을 보면 표기가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히라가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한글 전용체 시, 우리 시나 요즘 시는 뭐 대부분 한글 전용체 시이죠. 근데 일제강점기에 한글 전용체 시를 누군가 썼다 하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라고 보이시죠. 히라가나로 된 그 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동료 같은, 동시 같은, 일본에서는 동시를 또 동료라고도 합니다. 동시 같은 동료 같은 시인데 의외로 이런 어떤 아주 평이한 시가 시대를 앞서가는 시일지로 모른다 하는 견해를 이바라기 노리코 선생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바라기 노리코는 겨울에 무슨 벚꽃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좀 초월한 환상적인 의미의 꽃이거나 아니면 겨울에 내리는 눈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바라기 노리코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제가 2년 전에 일본에 아타미 해변을 간 일이 있는데 이미 아타미 사쿠라라고 해서 2월 14일인가 그런데요. 아직 봄이 되려면 적어도 한 보름 남았는데도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품종은, 벚꽃의 품종은 이렇게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피는 벚꽃도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 벚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울 벚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인은 정말 겨울 벚꽃을 보고 이 시를 쓰는지 아니면 겨울 벚꽃을 관념 속으로 상상력으로 떠올리면서 쓰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실의 프레임으로서 벗어난 사랑의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시에 대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겨울 벚꽃 신카와 가즈에 남자와 여자가 깨진 냄비에 고친 뚜껑처럼 인연이 맺어져 다음 날부터 벌써 반찬 냄새에 찌들어 가는 건 싫은 것입니다. 당신이 종류의 종이라면 나는 그 종소리이고 싶다. 당신이 노래의 한 소절이라면
나는 대구이고 싶다. 당신이 하나의 레몬이라면 나는 거울 속의 레몬. 그렇게 당신과 조용히 마주 앉고 싶다. 중략. 눅눅한 이불 냄새가 나는 눈꺼풀처럼 무겁게 차양이 드리워진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 해서 무엇을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세요. 한 쌍의 인형처럼 우리가 나란히 앉았던 돗자리. 그곳만 밝게 해가 지지 않아 끊임없이 벚꽃잎이 흩날리는